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사진가는 제가 아는 사진가 중에 가장 오래 사진을 하신 박용만 작가님이십니다. 저랑 수연님이랑 제필님이랑 태식님이 용만님의 전시 1월에 열릴 전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안은 용만님을 먼저 알았던 수연님이 저한테 먼저 여쭤봐 주셨고, 저는 하고 있는 일도 많고 직장도 다니고 있어가지고 일단 사진을 먼저 보고 싶다고 했는데, 사진이 너무 좋아서 꼭 같이 하고 싶다고 말하고 같이 이제 합류를 했던, 몇 개월 전에 합류를 했고요. 오랜만에 좀 떨리는데 용만님 자기소개 가능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자리에서는 저를 사진가라고 소개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시기는 기업인으로 기억하시죠. 두산그룹의 회장을 했고, 대한상공회에서 회장을 했고, 그런 기업인의 활동으로 많이 기억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글 쓰고 사진 찍고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제가 답을 하는데, 가장 많이 답하는 직업은 주방장이고요. 이 혼자 사는, 어렵게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반찬을 해드리는 일을 제가 하는데, 제가 직접 주방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방장이라고 하고, 오늘은 이제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만났으니까 그 세 가지 중에 사진가의 모자를 쓰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말을 너무 잘하시는. 일단 당연히 이제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삶에 대해서 얘기도 할 거라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얘기해 보기로 하고, 맨 처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언제 어떻게 사진을 시작하셨나요? 입니다. 사진에 관심이 있어서 시작한 거는 아니었어요. 처음에 제가 사진을 시작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소풍을 가면서 그때 사진 컨테스트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보고 싶으면서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진 컨테스트를 한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호기심이 생겼죠. 그런데 카메라도 없고 해본 경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집에 카메라가 있나 물어보니까 그 리코플렉스라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카메라 있어요. 아래 위로 렌즈 2개 달린 거. 그 뭐 정말 오래된 카메라가 하나 있더라고요, 집에. 그래서 그거를 나한테 주시면서 이거 가져가서 찍어봐라. 이거 어떻게 찍는 거예요? 그랬더니 날씨가 좋으면 125에 11로 놓고 네가 날씨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조금 더 어둡거나 조금 더 환할 때 거기에 따라서 요 밑에 있는 거 요걸 하나씩 돌리면 된다. 그렇게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갖고 필름을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뭘 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찍어야 돼요?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카메라를 보더니 그때 이제 125라고 그랬어요. 큰 중형 필름을 125를 써야 되는데 그 자기네가 가진 게 지금 흑백밖에 없다고, 흑백을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냥 그거 받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소풍을 갔죠. 소풍을 갔는데 그 친구들이 많이 카메라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찍는데 나만 이렇게 보고 찍는 거지. 그런데 그날 사진을 찍는데 친구들은 다 뭐 꽃사진도 찍고 뭐 친구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나는 그 소풍을 간 데 딱 도착을 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몇 명이 그 빈병이나 이런 걸 주스러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근처 사는 아이들 같아.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하얀 러닝샷에 반바지를 입었는데 여기는 뚫어지고 여기 이렇게 찢어지고 그런 옷에 신발도 고무신을 신었는데, 이상하게 그 아이한테 눈이 가서 걔를 거의 반나절을 따라다녔어요. 내가 따라다니다 걔가 이렇게 병을 이렇게 들고 철조망을 이렇게 쳐놓은 데를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나 어렸을 때는 철조망이 도처에 있었어요. 사방에 철조망, 이
창살, 뭐 유리 깨진 거 봐, 이런 게 너무 많았어. 어린애가 이렇게 그 병을 들고 그 철조망을 넘는데 병의 크기가 요만한 사이다 병인데 내가 지금도 그 이미지가 기억이 나는데 이 아이의 팔꿈치에서부터 이만 병 사이즈가 이만하게 보였으니까 비례적으로 아이가 굉장히 조그만 아이지. 그래서 걔가 철조망을 막 넘는 순간을 사진으로 딱 찍었는데 그 사진으로 내가 상을 받았어요. 뭐 우승 이런 건 아니고 가작상을 받았어. 그래도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한 게, 이런 사진도 상을 받는구나. 나는 정말 아름다운 산의 모습, 뭐 꽃 사진 이런 게 상을 받는 줄 알았는데, 이런 사진도 상을 받는구나. 그 되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진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그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필름도 사기가 쉽지가 않고, 워낙에 무겁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가 해외 출장을 갔다 오시면서 그 아사히 펜탁스 스포트매틱이라는 그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가 있는데 그걸 하나 사다 주셨어요. 표준 렌즈 하나를 끼워가지고. 그 처음으로 이제 남들 찍는 그런 카메라를 가져서 그 카메라로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뭐 입시를 앞둔 때라 별로 뭐 몇 장 못 찍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사실은 그 카메라 가지고 누가 뭐 약혼식 사진 찍어달라면 그거 찍어주고 내 가족 사진이나 찍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그 대학 졸업하고 유학 갔다 오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시간의 자유가 없어지니까 사진에 대한 그 욕구가 갑자기 확 더 커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원래 못하게 하면 나오고 싶고. 그때부터 이제 주말 사진을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사진을 하게 됐어요. 네. 저도 마지막 부분을 크게 공감하는데요. 네. 이제 직장 다니면서 제 시간이 줄다 보니까 더 찍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점점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때 시간 많았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사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랬고 이 사진 기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널리스트. 네, 저널리스트, 포토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사진을 얼마큼 찍어야 되고 사진을 얼마큼 알아야 그게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는 나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오는 사진을 찍는 것 같은 그런 사진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죠, 이제. 근데 그것이 그때는 내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사진에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지 않았고 내 생각이 그 저널리스트 특히 그런 분쟁 지역을 가고 또 이 소수민족을 찾아다니고 하는 그런 거에 굉장히 매력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내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사진이라는 데에 더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진 기자가 되겠다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며칠 날을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라는 직업을 싫어하셨어, 우리 아버지가. 기본적으로 남이 감추고 싶어하는 걸 캐내고 다니는 직업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굉장히 야단 맞고 4월 동안 내가 강요에 의해서 결국은 그 사진 기자가 되는 꿈을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영학과를 갔지. 그래서 이제 그런 연유에서 그런지 대학교 다닐 때는 카메라를 별로 쥐고 싶지가 않았어요.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그냥 사진에 대한 욕구가 막 생기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사진을 찍었죠, 이제. 예. 그래서 그 말씀해주신 부분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용마님이 찍은 사진들을 보면, 뭐, 어떤 사람은 고요함을 찾고 싶어서 사물을 찍는다거나, 어떤 사람은 너무 삶이 무료해서 거친 파도를 찍는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용마님은 많은 경우에 사람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 사진 시작하신 그런 경험도 그렇고,
혹시 어떤 이유로 사람에 더 눈길이 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뚜렷이 내가 난 이래서 사람을 찍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찍었던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사람들하고 모여서 같이 대화하고 웃고 떠들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풍경보다는 그래도 사람의 표정이 있는 사진이 더 좋고, 또 그냥 풍경보다는 사람이 어쨌든 사람의 자취가 조금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이 거기서 뭘 했을까, 또 이거는 어떻게 된 것일까, 어떻게 조성된 것일까,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찍었는데 찍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생각 속에도 사람이 많고 시선 속에도 사람을 많이 보고 그렇구나 하는 걸 내가 알았죠. 근데 그거는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도 사람이 미래다라는 캠페인도 내가 했고, 회사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인사 관련 업무를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했고, 근데 그건 뭐 그 나라는 사람의 그런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사진을 많이 찍게 됐는데, 사진에 관해서 내가 두 번의 큰 상실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시절까지 찍은 사진을 그런 걸 다 챙겨서 창고에다 넣어놓고 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갔다 왔을 때 내 그 짐 중에 상당 부분이 망실이 됐어. 그래서 내 사진 앨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사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남의 창고에다 맡겨놨는데 그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면서 모르고 내 물건 일부를 갖다 버려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없어졌고, 그게 한 번에 큰 상실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전에 내가 사람에 관심이 많았고 사진 기자가 되고 싶었다고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다큐멘터리 사진을 내가 좋아했어요. 주로 많이 그런 걸 찍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 디지털 사진으로 바꾸고 한참 지난 다음에 술 먹고 지인들하고 토론을 하다가 그날 갑자기 그 얘기가 그런 쪽으로 흘러갔어. 나는 어쨌든 사회적으로 이 어려운 것을 그렇게 많이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런데 다큐멘터리 사진, 특히 그중에 어려운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다거나 사회 어두운 구석을 찍었다거나 그런 걸 취미로 찍는 게 말이 되냐. 그게 좀 아닌 것 같다. 네가 사진 기자가 된 것도 아니잖냐. 결국 안 했잖냐. 그런데 기자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뭐냐. 뭐 이런 공격을 받았고, 내가 크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아마 내 자격지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 하드디스크에 있던 걸 내가 뽀개버렸어.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로 전환된 다음에 초기에 상당 기간 동안 사진이 그날 또 없어졌어요. 두 번의 사진에 그 상실을 겪었는데, 요번에 이제 전시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거기에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은 사진들이 있어요. 필름 사진도 있고 디지털 사진, 뭐 그 이후에는 내가 없애지 않았으니까 남은 사진도 있고 했는데 그냥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없어진 사진들을 내가 아쉬워했는데 별로 아쉽지 않아요. 괜찮아요. 얘기가 어떻게 그리 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까지도 뭐 사진가의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포토 저널리즘을 전공했거든요. 저널리즘을 전공했고 주변 친구들도 사진 기자들이 많은데, 아까 지인분이 해주신 말씀은 조금은 선입견이 낀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해. 지금 나도. 그거는 뭐 기자의 특권의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자만 어려운 사람, 혹은 뭐 소수자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일상 사는 사람이 담을 수 있는 시선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뭐 아쉽지만 그때 사진이라는 건 아쉽지만 아, 저는 뭐 전혀 다른 의견.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가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됐는데, 이제 우리 사회가 사실은 이 겉으로 보는 우리 사회, 또 소득이 나타내는 숫자, 국민소득 3만 불짜리 나라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양극화의 문제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혜택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 그늘에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분들 사진도 찍긴 했어요, 내가. 근데 다 없어졌지만 아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심 있어 찍긴 했지만 그 사진들을 내가 남한테 보이거나 그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 그래서 결국은 이번 전시 준비하면서도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는 따로 있더라고요, 그냥. 그거보다 더 쉽게, 더 내 가까이 주변에 있는 걸 그냥 쉽게 찍은 사진들이 더 좋아요. 그래서 그냥 괜찮았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선입견 가질 수도 있죠, 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1월에 한 전시를 보러 오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용만님이 찍은 몇십 년간의 사진으로 한 첫 전시인데, 그 없어진 사진들을 제외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출연하는 게 아쉬울 정도로 풍부한 사진들이 많아서 이제 아쉽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살짝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네. 글도 쓰시고 그림도 그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진이 가진 매력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 머릿속에 가진 생각을 쏟아놓는 거고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방향대로. 사진은 내가 본 것을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본 사진을 찍은 그 순간에 내가 본 것들, 그것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거거든요. 남한테 보이면 남과 공유하고 공감하는 거고, 나도 공유하고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찍었을 당시에 나와 시간이 지난 당서에 나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보고 그 사진을 다시 보면서 내가 공감할 수도 있고 시선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글쓰기와 사진의 차이는 그렇다고 보고, 그러면 나는 사진에서 뭐가 좋은가, 그걸 즐겨요. 내가 보고 아름다웠던 것들, 내가 보고 즐거웠던 것들, 내가 보고 자극받은 것들, 또 내가 보고 궁금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찍어서 다른 사람이 그걸 보면 공감할 수도 있고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 또 나도 그걸 보면서 아, 이땐 이랬지. 계속해서 그 순간을 다시 되돌아보고 하잖아요. 결국은 내가 본 시선의 전달, 또 그런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두 가지가 차이가 있고 의미도 이제 그렇게 나눠질 수 있죠. 근데 두 가지 다가 창작의 활동이라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진은 창작이 아니라고 그래. 거기 있는 거를 네가 찍었는데 기록이지 그게 창작이냐? 그렇지만 그림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그림, 자기가 본 그림을 화폭에 옮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창작인데 내 카메라라는 도구를 써서 필름에 옮긴 거는 창작이 아닌가, 나는 그거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거는 예전에 많이 다뤄졌던 담론이기도 한데 저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다음 질문은 그래서 어떤 사진이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죠. 객관적으로 좋은 사진, 나쁜 사진의 기준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상당히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그때 내 시선 속에 잡힌 장면을 보고 찍었는데 그게 자꾸 다시 보고 싶어지는 사진, 그게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해요. 본인 스스로 아름다워서 다시 볼 수도 있고 그 순간에 서린 그 사람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다시 보고 싶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난 좋은 사진이 자꾸 보고 싶어지는 사진이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해요. 되돌아가고 싶은 네. 사진. 그 시선을 다시 느끼고 다시 공유하고 공감하고 싶어지는 사진, 그게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외에는 뭐 좁은 의미의 이제
좋은 사진이란 정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진의 장르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 이 정물 사진을 찍는 분,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 네이처의 정물 사진을 찍는 분들은 그게 거기에 따른 좋은 사진의 기준이 있을 것이고 다 그렇게 다를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찍는 사진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내 시선에 한정된 장르니까 다시 보고 싶은 사진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거는 유독 한국에서만 좀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인데 아마추어와 프로 사진가 혹시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원래 정의는 프로는 그걸로 생계를 이어가면 프로고 생계와 상관없이 보상을 받지 아니하고 하면 아마추어인데 그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구분 말고 사진의 퀄리티나 사진의 수준이나 이런 걸 보고 프로 아마추어를 구분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그건 아니고 글쎄 난 그 구분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엄청 이제 다행이죠. 전업 작가 그걸 직업으로 한다고 생각하면은 직업이니까 프로죠. 그런데 그래서 직업이 아니면 아마추어 그 구분밖에는 다른 생각은 안 떠올라요. 그거. 예전에 용만님이 한번 언급해 주신 적이 있는데 본인 사진을 이렇게 전문가나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게 아마추어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살짝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이제 특히 한국에서는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 사진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진을 아마추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용만님의 사진은 작가의 사진이거든요. 본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했던 이유는 사실 아마추어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했던 구분이 질문이 없어요, 나는. 왜냐하면, 뭐 이런 얘기하면 건방질지 모르지만, 프로의 사진도 내가 어떤 때 보면, 영 대성에 안 차는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별로 뭐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이제 1월에 피크닉에서 전시를 하기로 했는데 어떤 점이 설레시고 어떤 점이 살짝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피크닉이라는 공간이 주는 설레임이 있어요. 그 공간이 물론 크기도 크지만 공간이 상당히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겠구나. 그게 굉장히 설레고 좋아요, 지금. 걱정되는 거는 그렇게 다양한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으면 참 재미없어질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 되죠, 이제. 그거 말고는 뭐 그거엔 별로 걱정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보통 나 같은 이렇게 취미 사진으로 시작한 사람은 전시를 할 때 이제 사람들이 와서 보고 웃으면 어떡하지? 내 사진을 보고 그런 걱정들 많이 하죠. 나는 그 걱정은 안 해요. 왜냐하면 그 경준 씨가 내 사진을 봐서 알겠지만 그런 무슨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야 이건 정말 사진 대단하다. 이건 뭐 그렇다 이런 기준에서 판단할 사진들이 아니거든요. 내 시선에 의한 거니까 나는 좋대는데 뭐 어떡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냥 보통 이렇게 박스형의 공간보다 훨씬 다양한 걸 시도할 수 있고 다양한 걸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걸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걸 표현할 만큼의 내가 그 크리에이티비티나 이거 따라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있죠. 그 부분은 이제 같이 일하는 그렇죠. 저희 팀에서 해결을 해드릴 문제이고, 그리고 아까 나를 도와주긴 하지만 네. 그래도 at the end of the day 내가 찍은 사진들이니까 결국은 내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사진을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없어요. 찍은 거니까. 네.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좋아서 용마님이랑 같이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왜냐면 싫으면 할 수 없죠. 좋다, 싫다지, 좋다, 나쁘다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공감한다, 아니다지, 좋고 나쁘고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를 찾으시는 분들은 내 전시에서 뭐 그다지 가져가실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니까. 그렇지만, 다르다. 공감한다, 아니다. 그건 재밌으실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참 공감이 된다. 아, 이거는 이 친구 시선은 참 이상하네, 특이하네, 그럴 수도 있고 해서 그냥 괜찮아. 예. 저는 약간 선입견이지만 어르신분들 사진하는 분들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좋다 나쁘다 사진적 스킬로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죠. 예. 그래서 저도 좀 우려되긴 했는데 저는 그런 좋다 나쁘다 레벨은 어느 순간 가면 이제 뛰어넘고 그때부터는 그냥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저는 솔직히 네. 핀이 조금 나가도 상관없어요. 또 어떤 땐 노출이 조금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그게 무슨 학교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핀트는 정확하게 맞아야 되고, 뭐, 칼같이 아주 샤프하게 맞아야 되고, 또 노출을 아주 정확해야 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우리 시험 보는 거 아닌데. 핀이 조금 나가고, 노출이 조금 안 맞아도, 그 사진을 딱 보는 사람이 내가 그 당시에 봤던 시선을 공감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완벽하게 찍었는데 시선이 안 보이는 사진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 난.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눈이 좀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라이카 이 수동 포커스를 갖고 다니는 이유가 사실 그 걱정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익숙한 거 써요. 그리고 카메라가 뭘 이렇게 해주길 기대하지 않아. 요새 카메라는 매뉴얼 읽는데 하루 온종일 걸리더라고. 막 매뉴얼이 이만큼씩 되고 뭔 버튼과 장치가 그렇게 많은지 그거 다 필요 없거든요. 나는 그냥 내가 익숙한 표현 방식을 제일 서포트 해주는 카메라 편한 게 좋은데 그게 아무런 조작 장치가 없는 그냥 라이카 수동 카메라가 좋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어떤 때는 손이 흔들린 것도 있고 막 정신없이 장면을 따라가다 보니까 노출이 안 맞아버린 것도 가끔 나와요. 왜냐하면 두 개가 다르니까 이란 리프하고 다르게 보이니까. 근데 별로 그냥 괜찮아요. 그냥 이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역시 쾌남. 마지막 질문은 앞으로 찍고 싶은 사진이 있는지입니다. 사진을 찍으러 나가면 많이 찍는 편이에요, 내가. 보통 나가면 하루 그냥 한 2시간, 3시간 다니면 그냥 한 200컷, 300컷 이렇게 찍어요. 옛날에 필름으로 찍을 때는 이게 블락을 아예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블락이라는 건 이제 필름 4개, 6개에서 24통이 들은 그걸 들고 다녔을 정도로 이제 그랬는데, 이제는 좀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이제는 하루에 한 10장에서 15장 정도 찍는 사진을 찍어보고 싶어. 좀 한참 앉아서 들여다보고, 기다려도 보고, 생각도 많이 해보고 찍는 그런 사진을 해보고 싶어. 그게 취향은 아니지만, 신체적 제약도 있고, 그런 걸 안 해봐서 호기심이 좀 생겼어. 그래서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마지막 질문이었고요. 혹시 저에게 뭐 질문하실 건 있으신가요? 이런 인터뷰를 왜 해요? 첫 번째는 제가 궁금한 사람을 더 알고 싶어서 인터뷰 핑계로 만나자고 하는 것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거는 용마님하고만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전시를 할 거라서 전시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저를 위해서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전시를 하기 전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는 내 전시에 사람들이 와서 보면 아마 대다수는 사진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일 거고 일부 사진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올 거예요. 그럼 사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조금 풍경에 가까운 아름다운 사진들 보고 야, 이 사진 좋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안 봐도 뻔히 알아요.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외의 사진들, 내 시선을 아주 충실하게 담았던 것들을 보고, 지금 뭐지? 이러고 가면 좀 그냥 내가 좀 아쉬울 것 같아. 그래도, 이거 뭘 본 건가? 이걸 봤구나. 이렇게 그냥 공감들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받고 싶었던 질문인데요. 네. 전시 준비하면서 뭐가 걱정되는지를 용마님한테 듣고 싶었거든요. 그래요. 거기는 뭐가 걱정이 돼요? 저는 용마님이 너무 담담하게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더 용마님을 넣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대화하면서도 그렇고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 자서전처럼 안 보이면 좋겠다. 회장님의 사진전처럼 안 보이면 좋겠다. 근데 저는 회장으로 일하신 세월이 있는데 직장 이야기를 아예 안 하는 것 혹은 자기가 사진가 이외의 삶을 아예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너무 담담하게 사진만 보여주는 것보다는 사진가의 인생까지 사진이다 라는 생각을 자주 해서 조금은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니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거든 사람들이. 그런가요?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요새 인터넷 치면 뭐 대부분 다 나오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 기업인이다 그러면 선입견이 들어가요. 뭐 어떤 선입견이냐면 막 정신없이 막 비행기 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회의하고 막 무지하게 바쁜 사람 그런 사람이 잠깐 주말에 시간 내서 사진을 찍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글쎄 그 사진에 먼저 생각이 가지 않을 것 같아 자꾸. 그래서 가급적 그걸 빼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이거는 더 얘기를 해보는 걸로. 왜냐하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사진이 설득력이 좋아서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인터뷰 끝나고 그리고 내가 담담한 거는 담담하지 않아 난. 담담하지 않아요. 이 속에서는 걱정도 많고 아이디어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사진도 계속 들여다보고 사진을 더 골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왜 담담하게 보이냐 하면 나는 항상 내 사진을 봐왔잖아요. 그런데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 사진 프린트해서 남한테 준 적 없거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도 내 사진 중에 극히 일부분만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전공한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가 굉장히 궁금했고 또 그런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가지고 사진을 좀 골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이번에 하면서. 그래서 공감이 되면 내가 가진 시선과 당신들이 본 시선이 겹치면 공감이 되면 그러면 전시에서도 공감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담담한 거지 관심이 없거나 내가 그냥 대충 흘러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내 성격이 그렇지 못해. 그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인터뷰였고요. 오케이. 대화 즐거웠습니다. 오케이. 바이. 바이.